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모님 귀한 말씀 듣고 그전에는 좀 자신이 있었는데 또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많이 낙심이 됩니다. 너무나 큰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제 이야기가 보잘것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단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쌍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이 죄인을 아버지 몸된 예수마을 귀한 교회 밴드홀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인 줄 압니다. 불쌍한 이 죄인 부족하고 허물을 아버지께서 가려주시고 모든 말씀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은혜로 화답게 하시고 모든 영광은 아버지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안녕하세요. 김문수입니다. 제가 떠내기처럼 이제 우리 예수마을 교회로 왔는데 실제 저놈이 어떤 놈인가 이게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것입니다. 제가 뭐 사회 경력 이런 거는 다 거두절미하고 저도 제 나이 50일 때 지금 68인데 50일 때 제가 미국에서 하나님을 영접했고 19년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저도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놈이 어떤 놈인지 대해서 너무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오늘 사모님 말씀 가운데 성문 밖으로라는 그 말씀이 우리 교회로 온 이 시간하고도 많이 맞물린 말씀이어서 더욱더 감동이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전 지역은 제가 이제 기자였지만 저도 그동안에 쌓아놓은 공덕이 제 인생엔 두 가지 루틴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독서하는 거하고 하나는 운동하는 거하고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아주 어릴 때 병마를 고통했기 때문에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쨌든 이 지략을 키워야 된다. 더구나 제가 이제 이런 지식사회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독서와 운동은 제 인생의 40여 년 제 인생의 루틴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지거나 그런 적이 없고 요즘은 사회책은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별로 배울 게 없고 성경에 빠져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오직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그게 제 이제 목표이자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오게 된 동기도 오늘 성문 밖으로 나가라는 그 말씀하고도 일치가 되는데 저는 그동안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집사로서 제가 봉사하는 일, 저는 목장 활동이라든지 교회 일은 거의 빼먹지 않고 특별히 한 건 없지만 교회 예배라든지 이런 건 정말 열심히 이제 지키는 그런 단순한 성도였고 나머지 시간은 항상 운동하고 책 읽고 공부하는 것이 제 인생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것저것 학문적으로는 기웃거려 보지 않은 곳이 없고 흔히 우리가 이제 이 동양 사회에서는 장자가 가장 이렇게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재상이나 높은 자리도 가지 않았지만 무소불교라 그랬거든요. 모든 학문은 들여다보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 것을 어릴 때 제가 깨닫고 저도 그분 흉내처럼 모든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흘러오다가 분연히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느냐는 걸 알고 저는 그동안에 책을 열 몇 권째 쓰면서 전부 다 공부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지식인들이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책을 썼지 간첩이 점령한 이런 대한민국이라든지 체제라든지 정치 문제를 건드리지는 않았는데 한 4개월 전에 정말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정가훈 목사님을 따랐고 또 그쪽에 외국 운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거기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이제 강화문에 나와서 아무 소리 소문 없이 열심히 이제 따르는 그런 성도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거 앞에 쓴 책이 판검사가 망친 대한민국인데 그것도 정치책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너무나 이 법조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게 너무 그래서 법조인들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부분을 제가 파헤치고 나서 번아웃이 돼서 좀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같이 저한테 영감을 주셨어요.
야, 네가 글을 쓴다며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간첩이 점령한 대한민국이라는 이 책을 딱 90일 기도를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90일 만에 썼는데 새벽 기도는 제가 120일을 했거든요. 100일 새벽 기도 작정을 하고 부족해가지고 20일을 더 합쳐서 120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책을 이제 썼는데 이 책을 다 끝마치고 나서 전 목사님 일단 좀 도와주셔야 책을 파는 게 목표가 아니었고 이것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기라는 것을 알려야 되니까 가장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전 목사님이고 저는 전 목사님을 따라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문을 두드렸지만 철통같이 전 목사님하고 접근이 안 돼서 저 거기 집사였고 그 구역 장은 아니었지만 구역 예배를 드리는 철저한 신도였는데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야 도저히 거기서 안 되면 이건 영감입니다. 하나님 음성이 아니고 장학일 목사님을 찾아가라.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장 목사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을 보는 순간 그 중에 특별히 이제 기자 그룹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제가 여기가 내가 쓸 자리라는 걸 알고 그날 바로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에서 작지만 내한테 할 일이 있다. 그 성문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저한테는 처음으로 이제 사회로 교회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교회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 성문 밖으로 제가 나온 거거든 우리 교회로. 하지만 여기서 교회에 멈추지 않고 외부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 그것이 이제 오늘 성문 밖으로 나가는 말하고 많이 이렇게 좀 매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앞에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제가 그냥 굴러다니는 성도가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책은 왜 써야 되느냐?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과 김일성이가 둘이 나라이지만 북한은 북노당이라는 이제 공산주의, 남한에는 물론 박은영이가 남노당이라는 걸 세웠지만 그것을 깨부시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전번주에 이제 우리가 유도희 권사님께서 우리가 이승만 건국전쟁에 대한 아주 그 알차고 정말 그 골자를 잘 요약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처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진짜 이거는 기적이거든요. 78%가 공산주의를 믿는 그 사회에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웠다는 거 이건 정말 기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나라가 세워져서 흘러오면서 우리는 6.25를 거치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어느 날 우리는 여러분들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세상 사람들은 지금 거의 개돼지가 되어 있거든요. 아늑하고 배부르고 먹을 것이 많고 하니까 그냥 먹고 놀고 이렇게 살면서 빨갱이가 어디 있어? 공산주의가 이 시대에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정신이 멍들어 있을 때 북한은 가난하고 배고프니까 어쨌든 저 남한을 적과시게 하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그 일념 때문에 끊임없이 북한 통전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전대협, 한총련 이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을 정신적으로 잠식하고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체제 전쟁이 마지막에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밝혀야겠다. 그래서 뿌리부터 밝히는 게 처음에는 김대중이 간첩입니다. 김대중이는 위장한 간첩이라는 것. 그걸 제가 이제 밝혔고 두 번째는 문재인이도 간첩이었습니다. 문재인은 현대중공업의 민계식이라는 분 제가 잘 알거든요. 그 어른이 술자리에 어디든지 앉으면 늘 하는 소리가 문재인은 40년 고정 간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수많은 사람이 문재인. 근데 문재인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문재인이 아버지가 북한군 대위였습니다. 6.25 때. 그 내려와가지고 영천이라는 곳에서 보현산이 있습니다. 천문대도 있고. 근데 보현산에서 학도병 3명이 문재인의 아버지를 잡았거든요. 잡아가지고 그분을 포로소연구소에 그게 우리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1950년도 9월 달에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얘들이 이제 문재인이 아버지가 그
그때 잡혔거든요. 잡혀가지고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넣어놨는데 어떻게 문재인이가 53년도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이 뭐 52년이라고도 나오고 53년이라도 나오는데 그게 53년 1월 24일이 문재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문재인의 태생이거든요. 그때 문재인의 아버지가 거제 포로소용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의 태생부터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그 북한에서 넘어온 북한에서 차관급 대단한 그 간첩이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직접 이제 알았고 그거를 제가 잘 기술했고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의 아버지 문재인이가 한국에서도 사기를 쳤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까지 가서도 사기를 쳤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미군의 도움으로 빅토리오를 타고 흥남철수 때 내려와가지고 나를 낳았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고요. 그래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이 집안 족보라든지 모든 것이 전부 다 거짓말로 점철돼요. 미국 가가지고도 방금 제가 드린 말씀대로 흥남철수 이야기하면서 미국 앞에서도 사기를 쳤거든요. 그런 이제 문재인이 이런 것을 제가 알고 더 이상 가슴에 담아놔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석기를 알면 대한민국은 사실 우리는 지금 적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님들이고 예수마을 성도님들이지만 밖에 웬만한 지식인들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전부 다 공산주의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공산주의자인들도 모르면서 공산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뭐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지금도 뭐 사회에 나와서 점심 먹고 이러면 오늘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도 뭐 자기들은 술 먹고 한데 거기서 뭐 이렇게 또 기도까지 하셨다는 그런 또 설교도 있었지 않습니까? 앉으면 소맥부터 막걸리나 소맥부터 타서 마시는 게 우리 문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썩어 있는 동안에 북한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작했고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사건이 바로 이석기였거든요. 여러분들 그 김영환이라는 사람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82학번이고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가지고 간첩이 됐거든요. 강화도에서 북한의 반잠수정을 타고 북한으로 2번 가가지고 김일성을 2번 만났거든요. 그게 91년도 가서 만났습니다. 2번을. 그 북한에 가면은 바로 김일성 별장으로 묘양산으로 전용 헬기를 타고 가서 만났는데 얘가 머리가 워낙 서울법대니까 뭐 우리가 알만하잖아요. 똑똑하니까 아 김일성이가 주장하는 게 이 주체 사상이 이게 공산주의 사상은 아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1997년도 6년 만에 한국에 있는 주사파를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를 2번을 만났는데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놈은 제대로 공산주의를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북한 애들이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북한 국민들 해방운동을 하겠다 하면서 걔는 주사파를 포기합니다. 포기하는데 그때 여러 개의 그 주사파 단체들이 있었는데 다 포기를 했는데 유일하게 이석기만 포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뭐 저도 뭐 명문대학 서울대학 나온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흔히 사회에서 그러거든요. 그때 서울대 애들은 다 돌았었는데 외대 용인 캠퍼스인 이석기만 안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 주사파에 물들었다가 돌아서는 것은 머리순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하기도 하는데 용인 캠퍼스에서 얘만 안 돌아선 거예요. 그 북한이 볼 때 얘는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김일성을 다 배신했는데 얘들만 배신을 안 하니까 그래서 얘인데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해가지고 지금 사실 여러분들은 알기를 이재명이가 지금 뭐 최고인 것 같지만 이재명이는 이석기의 아바타입니다. 아바타고 이석기는 남한의 주석이라고 그럽니다. 북한에서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고 이석기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석기는 돈도 지금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대장동 백현동에서 한 돈들이 다 거기 이거는 확인된 건 아닌데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250조의 돈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흘러다닐 정도로 엄청난 부와 권력을 이석기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이재명이가 150석 이상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곧 이석기의 부활이고 남한은 바로 적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이 우리 장 목사님도 전 목사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뛰고 있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석기를 알면 우리는 진짜 적화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완전한 적화.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들 민노총 아시죠?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지금 120만 회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 위원장이 양경수라는 사람인데 거기가 이석기의 대학교 직속 후배일 뿐만 아니라 한총련 그쪽 그룹이거든요. 걔가 민주노총에 들어가는 것도 기적이었지만 거기 가서 민주노총 40-50년 그 역사 속에 연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얘가 지금 요번에 작년 11월 달에 연임까지 했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입법, 사법, 행정 그러고 교육, 뭐 외교 이쪽에 전부 다 걔들이 이 공무원 노조뿐만 아니라 일반 그러고 금속회가 한국의 최고시한 노조들을 다 거머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노총 공화국이라고 그러거든요. 저것을 거머쥐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거는 간단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우리가 총선에서 180석을 뭐 200석 이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거고, 이 책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책을 사서 또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책 내용은 뭐 크게 소개할 건 없어요. 첫 번째는 김대중이가 간첩이다. 김대중이는 간첩이라는 게 김대중이하고 2살 차이지만 친구처럼 지냈던 박종엽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아주 머리가 뛰어나는데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 공부를 못하고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 맞고 한국에 있다가 그때 이제 해방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 돌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양반이 공부가 한해졌는데 자기 동네 형이 이제 잘 사는 형이었는데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와서 그때는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다 공평하게 산다는 그 사상 이념은 이거는 완벽한 거거든요. 저는 공산주의 사상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실천할 유일한 사상입니다. 우리가 다 평등하게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평등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마다 다 개인의 장기가 다르고 타고난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른데 하나님도 똑같이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줬잖아요. 왜? 그 사람 재능에 따라서 주신 거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는 공평이라는 게 있는 건데 우리 여기서는 그게 이루어질 수가, 인간은 다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 공산주의 그게 한번 세상에 펼쳐져 보고 실험되지 않았을 때는 그거보다 더 좋은 사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과 반세기도 안 돼가지고 공산주의가 전 세계의 절반을 물들였지 않습니까? 피로 물들이는 게 그 공산주의 사상이 그 정도로 좋았고 그 당시에 지식인들 머리에 먹물이 좀 들었다 하면 공산주의가 안 되면 그건 바보 멍충이였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다 한국에 와가지고 공산주의 이거를 이제 할 때 그때 그 김대중하고 같이 이 사람이 남노당에 박은영이 밑에 가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6.25가 터지니까 그게 1946년도 가입을 했는데 4년 후에 이제 그때는 빨갱이가 완전히 돼가지고 동네에서 지주 저놈은 어떻게 했고 다 죽일 놈 이미 리스트가 자기들인데 마음속에 다 있었던 거라고. 그 전쟁이 딱 터지니까 완장차고 나가서 동무회가 자기 주인 이런 사람들을 다 처단해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으로 밀리게 되니까 자기 어머니가 너는 빨치산으로 들어가지 말고 북한으로 가라. 왜? 동네 유지들을 너무나 많이 죽였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너는 살아날 수 없다. 그러고 빨치산에 들어가면은 미군의 저 뛰어난 무기로 해서 결국 넌 죽게 되니까 북한으로 가. 그래 북한에 가서 이분이 머리가 좋으니까 거기서 김일성 정치군사대학 이런 걸 하면서 차관급의 명예를 달고 홍명희의 특명을 받고 나올 때 남한의 혁명가가 있는데 김대중이다. 그놈이 간첩이고 그놈이 대통령 되는데 네가 힘을 써라. 그래서 40년에가 한 30년 정도를 그 사람 뒤에 이제 스포트하고 오고 하다가 결국 이 사람 전향을 했었어요. 전향을 하고 나서 나중에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될 때 전향을 했으니까 자기는 죽는 줄 알고 미국으로 도망가려 했는데 가족만 가고 자기는 못 가고 남아 있었던 사람 지금이 98세인데 그분이 정언을 그 유튜브에도 정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대중이는 간첩이라는 거고 문재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재인이가 아버지가 포로 소행서 우리가 53년도 이제 10월 달에 포로 석방을 다 했거든요. 그 문재인의 아버지 문행용이는 북한으로 안 가고 육군 대위였는데 안 가고 남한에 잔류해서 그 목적이 다 있어서 걔는 간첩질을 하려고 남아 있은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문재인이 아버지를 잡은 그 학도병 중에 한 분이 6.25 전쟁이 끝나고 잡았을 때가 50년 10월 달인데 나중에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포로 교환 다 끝나고 나서 우연히 부산 자갈치 시장에 놀러 가다가 문재인의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 문재인의 아버지가 하도 학도병 그때 17, 18살이니까 뭐 공명심에 불타고 해서 얼마나 그 학도병 그 문재인의 아버지를 두드려 폈는지 그게 문재인의 아버지 앞에 7년 후에도 가슴에 엉거리가 전 거라. 그래 만나자마자 야 XX야 너 나를 왜 그렇게 때렸느냐 하면서 싸움이 자갈치장에서 붙은 거라고. 그런데 어떤 여자가 제인의 아빠 여기서 싸움하지 말고 가자고 하는데 그게 이제 문재인의 아버지 문행룡의 부인이었고 제인이가 그 7살 된 아이가 7에서 7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7, 8살 돼 보이는 아이가 제인이가 옆에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얘가 이분이. 그래서 문재인은 어떻게 내려왔느냐. 아버지는 포로수용소에 나와가지고 거짓 전향을 하고 공작원을 따라서 내려온 거.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데 그렇게 내려온 거라고. 그거는 100%거든요. 그리고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면서도 생가를 복원하지 않고 지금 폐가가 돼 있거든요. 오늘 사진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 띄우는데 폐가가 돼 있는데 한국만큼 제왕적 대통령인 나라가 있습니까? 이런 나라에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생가를 복원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김영삼이가 거제도 장목동인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거제시장이 문재인이 생가와 김영삼 생가를 복원해서 관광지를 만들자고 여러 번 청와대에 연통을 넣어도 문재인이 거부했거든요. 왜? 자기가 거기서 안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문재인이 탯줄 끊어준 사람이 추경순 할머니라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추적을 했는데 보니까 문재인이를 탯줄 끊어준 사람이 추경순 할머니가 24살 때 문재인이 탯줄을 끊어준 걸로 돼 있거든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기 한 5, 60대 정도 이상 되는 사람 같으면 다 탯줄 누가 끊어주는 저도 알아요. 저희 고모가 끊어주고 이런 거 다 아는데 탯줄 끊어주는 사람을 왜 문재인이가 찾았겠습니까? 자기가 여기에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나 선명하니까 그런 걸 얼기설기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태생을 조작하고 날조하기 위해 가지고 문재인이가 탯줄, 나중에 찾아보니까 탯줄 할머니가 추경순 할머니가 문재인이 찾아가서 혹시 그 탯줄 그 문재인 그 띄울 수 있습니까? 이걸 생각하고 문재인 탯줄 끄는데 할머니 저분이 추경순 할머니인데 문재인 탯줄 끄는데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때는 지금과 같은 이 병원 시스템이 좋지 않아 가지고 조산소도 별로 없고 옛날에 뭐 더구나 거제도 같으면 이 고기나 잡아먹고 하는 가난한 동네에 어떻게 탯줄 우리가 뭐 산부인과에 가고 이런 거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탯줄을 끄는데 그때 탯줄을 끊어준다 그러면 알기로는 대체로 그때는 좀 일찍 죽었으니까 50대 할머니 좀 오래 사니까 60대 이런 할머니들이 탯줄을 끊는 이 노하우도 있고 해가지고 했지 24살짜리가 탯줄을 끊는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문재인이 이야기는 전부 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가 지금 이 책을 나온 지가 한 달 돼 가는데도 김대중이도 반격을 못하고 문재인이도 반격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반격이 되면은 그질로 이제 수사가 제가 잡혀 들어가면 수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건 100%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모든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가 그런데도 이 책이 좀 나와도 아무도 미동도 하지 않고 있고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정신들이 지금 전부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도 사실은 70%가 정신 차린 교회는 내가 봐서는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20, 30%는 그래도 우리가 뭐 하나님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안 되지 이렇고 나머지 한 70%, 60%는 공산주의면 어때요 뭐.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 사상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대한민국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하나님 은혜로 제가 썼는데 또 장은희 목사님께서 여기에 이제 집중하시고 또 책도 또 많이 이렇게 배포하시게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걸 뭐 작가로서 저도 뭐 먹고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습니다. 이 책에서 올라오는 모든 이 수익금은 하나님 성전에 저는 바치겠다고.
물론 제가 뭐 기본 이 종이값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뭐 책이 만약 2만 원에 팔린다면 이 속에 한 12,000원, 10,000원 정도는 다 이제 그런 것이니까 그거는 빼야겠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는 저는 이렇게 수익 때문에 제가 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장할 목사님께서 그걸 아시고 또 이렇게 많이 계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분노했던 거는 제가 이 책을 이제 써서 원고를 정광훈 목사님한테 갈 때 난 이 정광훈 목사님을 위해서 저도 사실 피해자거든요. 왜냐하면 파트 3의 그 5 챕터에 보면은 정광훈 목사님을 증거해 놨습니다. 제가 이래도 정광훈 목사가 윤석열이를 세웠다는데 이 일을 달 사람이 나와봐라. 아주 세상 사람이 읽어도 논리적으로 제가 그걸 했고요. 정광훈 목사님의 또 한 번의 빛나는 해안이라 그러면서 윤석열이를 뽑아 올린 이야기, 그 여론조사 그것도 제가 날짜까지 다 밝히면서 그때만 해도 그때 이제 우리가 야당이었잖아요. 문재인이 때. 그때는 우리 쪽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안 했을 때였거든요. 이낙연이 혼채 30에서 40%를 고공행진했고 이재명이가 10한 6, 7% 나왔고 그 밑에 애들이 뭐 추미애 이런 애들이 쭉 내려왔어요. 우리 우파에서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우파에서는 홍준표가 6%였습니다. 그러고 밑에 이제 뭐 이준석이 해가지고 1, 2% 깔려 있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대통령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낙연이 거의 100% 대통령 뭐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전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그날 1월 5일 일요일이었습니다. 2020년 띄웠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년사와 문재인이 신년사를 이야기하면서 정광훈 목사님이 문재인이는 북한 김정은이를 아부하는 신년사였고 여기 이제 그 검찰총장 이거야말로 대통령 신년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걸 나가고 나서 바로 1월달 지지율 조사에다가 세계일보에서 윤석열이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몇 프로 나온지 압니까? 이낙연이가 40% 가다가 떨어져서 32.8%, 윤석열이가 10.8%라는 우파에서 처음으로, 그때 뭐 윤석열이 사실 우파도 아니죠. 그런데 쟤들하고 그때 이제 윤석열이는 우파는 아니었죠. 어쨌든 문재인하고 대립각을 사고 쫓겨 나왔으니까 이 사람이 10% 지금 두 자릿수로 올라간 거라. 그러면서 11%, 10%를 이렇게 계속 오르내리다가 결국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정광훈 목사님께서 뽑아 올린 게 틀림없다. 그래도 윤석열이를 정광훈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강화문 세력이 윤석열이를 만들었다는 데서 이달 사람이 있느냐라고 제가 반문을 했어요, 책에서.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태동을 했고 윤석열 정부가 태동을 하면서 이 사람이 보니까 대한민국이 아니거든. 그래서 작년 6월 6일 그 현충일 그거 할 때 저기 자유총연맹 그 사람들 앞에서 할 때 윤석열이 그러고 8.15 강복절 때 윤석열이가 한 말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우파가 이거 안 잡았으면 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아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고 문재인이 너가 종전선언 미군 철수 그래야 좌파가 북한이 적화가 될 수 있으니까 노래 부르고 다녔다. 그러고 반국가 세력이다. 이건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 윤석열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윤석열이는 이제 죽든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건져내든지 두 가지가 윤석열의 사명입니다.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또 밑으로 사바사바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윤석열이가 이때까지 밀고 나왔고 뱉은 이야기를 보면 다 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들 그 애국운동을 하시는 분이고 장일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다 이렇게 훈련되고 다 용사로서 뛰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함께 하면서 이제 저는 반드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70이 다 돼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기를 제 이제 무덤이라 생각하고 예수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섬기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